자, 네. 자, 72쪽에 15번. 자, 보겠습니다. 자, 페이지 72쪽에 15번째 문제입니다. 자, 15번 문제요. 자, y 콜 x 3제곱 마이너스 6x제곱 플러스 9x 하고요. y 콜 x하고 둘러싸여진 부분의 넓이를 구하래요. 예, 산수 계산은 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3차 함수의 개형은 울퉁불퉁 뽀뽀 흔적 중에 하나인데 여기서는 연립해가지고 교점의 개수로부터 그 개형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보시면 x 3제곱 마이너스 6x제곱 플러스 9x 이퀄 x 해가지고 연립해 보도록 할게요. 그럼 넘어가면 뭐가 나오겠어요? 넘어가면 x 3제곱 마이너스 6x제곱 플러스 8x 이퀄 0 나옵니다. 그럼 x 하나 나오고 2, 4, 8이니까 x는 뭐죠? 0, 5와 2, 5와 4 해갖고 3개가 나옵니다. 예, 0하고 2하고 4하고 3개가 나옵니다. 그럼 보십시오. 3차 함수하고 y 콜 x하고 교점이 3개 나왔다라고 하면 x축하고 y축은 그릴 필요가 없겠죠. 뭐 이런 정도의 모습으로 예측할 수 있을 것 같아요. 3개 나왔으니까 세점에서 만나야 되니까요. 오케이? 예, 이런 정도. 예, 여기가 어디죠? 0입니다. x좌표가 0. 여기는요, 2입니다. 여기는 4입니다. 네, 이제 둘러싸여진 도형의 넓이를 구하라 그랬으니까 S1이라고 하고 S2라고 하면 전체 넓이는 S1 플러스 S2가 되겠죠. 자, 그럼 S1은요. S1 넓이는 요 노란 직사각형들을 다 붙여나가면 되는 겁니다. 여기 대표로 하나 직사각형 생각하면 두께가 너무 얇아요. dx가 될 거고. 자, 높이는요. 이 점에서 이 점 서로 뺀 길이가 되겠죠. 여기 있는 y값은 이 곡선 y값이고요. 여기 있는 y값은 y 콜 x 요 직선 y값입니다. 오케이? 곡선 위의 y점. 다시요. 곡선 위의 점, 여기서 y값. 여기 직선 위의 점 y값입니다. 자, 그래서 S1이라는 넓이는 어떻게 구할 수 있느냐라고 할 때 인테그랄 0에서 2까지 붙여나가면 됩니다. 노란 직사각형을요. 두께는 dx입니다. 높이는요. 요 3참수 y값하고 직선 y값 뺀 겁니다. 자, 뺄셈해 보니 x 3제곱 마이너스 6x제곱 플러스 9x 빼기 x 하니까 8x가 되겠죠. 맞나요? 요거 빼기 요거 한 겁니다. 요거 빼기 요거. 네, 요렇게 S1 구하면 되겠고요. 자, 한편 S2는 역시 직사각형 이게 다 붙이면 되는데 직사각형 하나 잡으면 두께 너무 얇아요. dx겠죠. S2. 두께 너무 얇아요. dx일 겁니다. 높이는요. 직선 y값이죠. 괜찮습니까? 이 점을 xy다라고 한다면 y 콜 x입니다. 이게 전에 fx에 해당하는 놈이고요. 요 점 보시면 x좌표로 x라고 하면 y인데요. y, 그 놈은 곡선 y죠. x 3제곱 마이너스 6x제곱 플러스 9x인 겁니다. 뺄셈하면 요거에서 요거 빼는 겁니다. 이제 그럼 빼면 뭐 남죠? 빼기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x 3제곱 빼기니까 더하기 6x제곱 빼기 9x 더하기 x니까 마이너스 8x가 됩니다. 요놈이 높이가 되는 거예요. 그놈을 2부터 4까지 더하면 되겠죠. 네, 해서 요거 원시함수 구해서 계산하고 원시함수 구해서 계산하면 답이 나올 겁니다. 요게 4 나오고요. 요것도 4 나올 거예요. 그래서 더해서 더하면 답은 8이 나올 겁니다. 아마. 네. 자, x축하고 y축을 안 그릴 수도 있는 겁니다. 이렇게. 자, 16번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16번째 보시면요. 자, y 콜 x 3제곱 플러스 2라는 그래프 그림은 사실 우리가 쉽게 그릴 수가 있죠. 어떻게 그려집니까? x축과 y축이 있다라면 요게 y 콜 x 3제곱인데 2만큼 이동했으니까 2를 지나는 놈일 거예요. 그 원점에서 접선 그리면 이렇게 그려지겠죠. 맞아요? 원점이 한 이 정도 있겠군요. 자, 원점에서 접선을 이렇게 그릴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접선을 계속 그리다 보면 곡선을 자르고 지나갑니다. 그 둘러싸여진 부분의 넓이 구하라 그랬으니까 요 빗금친 부분 넓이 구하라 그 얘기입니다. 빗금치 부분 넓이 구하라 그 얘기입니다. 자, 이게 y 콜 x 3제곱 플러스 2가 곡선이고요. 그러면 이게 원점에서 그었다 그랬죠. 원점에서 접선을 그은 겁니다. 우리 이 점하고 이 점의 좌표를 알아야 되겠네요. 그럼 연립해야 되겠죠. 그럼 직선의 형태를 모르고서 연립할 수 있을까요? 직선의 형태를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점 지나는 접선, 요 접선식을 우리가 구할 수 있잖아요. 미분편에서 했었죠. 그래서 우리는 이 접점의 좌표를 알파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럼 요 놈은 알파 3제곱 플러스 2입니다. 그러면 알파에서의 접선 기울기를 구해보면요.
요거 3x제곱이니까 대입하면 3알파제곱 나오겠네요. 이게 기울기 m에 해당하고 한 점 x1, y1에 해당하는 게 m입니다. 그럼 일명 아는 척 접선 y 콜 기울기 3알파 제곱 x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알파 3제곱 플러스 2라는 아는 척 접선을 하나 구할 수 있습니다. 생각나시나 모르겠네요. 이거 걔가 결정적인 한 방이 원점 지난다라는 거죠. 그래서 x, y에 0 대입해보면 0은 청기하니까 마이너스 3알파 3제곱 플러스 알파 3제곱 플러스 2입니다. 알파는 지금 1만 되네요. 지금 보니까 산수해 보면요. 예. 그래서 알파가 1이다라는 걸 알아버렸어요. 그렇다면 네 정체를 밝혀라 이놈 새끼. 그래서 알파 대입하면 주어진 접선은 뭐가 돼버리냐면 y 콜 3x 마이너스 3에다가 플러스 3이가 지워져 버리네요. 이 접선식이 바로 y 콜 3x가 돼버립니다. y 콜 3x가 돼버립니다. 자, 과거에 미분편에서 배웠던 내용입니다. 이렇게 키스 포인트가 나와 있지 않을 때는 접점좌표를 알파라고 해서 아는 척 접선을 작성한 다음에 0,0 대입한다. 이렇게. 네. 그럼 이 알파가 지금 1이죠? 이놈이 1이라는 거예요. 1 대입하면 3이군요, 여기가. 예. 이렇게 교점 좌표 하나 구했습니다. 그럼 여기도 구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건 어떻게 구할까요? 연립해서 구하면 되겠죠? 연립해서. 자, y 콜 x 3제곱 플러스 2하고 3x하고 연립하면 됩니다. 연립합니다. 계산이 좀 있죠? x 3제곱 플러스 2 콜 3x예요. 넘어가면 x 3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 콜 0입니다. 조립조법 합니다. 1, 0, 마이너스 3, 2요. 예, 콤마는 안 찍죠? 자, 우리 1로 이미 되는 거 알고 있죠? 그래서 1, 1, 1, 1,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0입니다. 그럼 요거 인수분해하면 2, 1 플러스 마이너스가 아니에요. 맞아요? 그럼 1루가 마이너스 2죠? 1 하나 나왔으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2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마이너스 2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뭐 y좌표는 마이너스 6인데 필요 없죠, 이거? x만 있으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교점까지 구했습니다. 계산이 좀 깊어요. 다 지워버립니다. 접선식을 알아내는 것도 조금 만만치 않은데 연립해서 교점도 구해야 됩니다. 그럼 이제 인테그랄 마이너스 2에서 1까지죠. 노란 직사각형 y축에 평행한 겁니다. 이것들을 빨딱빨딱 세우면 되죠. 대표로 하나 잡아보면 x좌표 값을 x라 하면 곡선 y좌표 값이죠. x 3제곱 플러스 2가 예전 fx에 해당하는 놈입니다. 요 놈은요. x좌표로 x라 하면 y는 3x인 직선 옛날에 gx에 해당하는 놈입니다. 뺄셈 하면 그놈이 바로 높이가 됩니다. 그래서 x 3제곱 플러스 2 마이너스 3x입니다. 괄호에 dx 해가지고 계산하면 원하는 넓이가 되더라. 그 얘기야. 산수 과정은 선생님 그냥 생략하겠습니다. 하고 계산하면 결과는 이게 4분의 27이 나오는 모양이에요. 산수해 보면. 네. 16번째. 하는 방법 위주로 설명하면 되겠죠. 예. 자, 17번 내용 볼 것 같으면요. 이제 17번째 문제입니다. fx 이퀄 x 3제곱의 역함수가 gx입니다. 이럴 때 f와 g로 둘러싸여진 부분의 넓이를 구하라 그랬습니다. 본래 함수하고 역함수하고 둘러싸여진 부분 넓이인데 x가 0 이상이다라고 제한을 했네요. 자, 근데 x 3제곱 그래프를 우리가 그릴 수가 있잖아요. 이거 그리면 이런 식으로 그려집니다. y = x 3제곱이요. 네. 그럼 그놈의 역함수는요. y = x의 대칭이 돼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아이고, 그림을. 예. 이게 y = x가 이렇게 있다 그러면 그놈에 대해서 이렇게 대칭된 그림이 y = gx가 되겠죠. 그럼 둘러싸여진 부분이라는 건 이 빗금친 부분을 말합니다. 여기가 1일 때 1이니까 쉽게 우리가 구간은 찾을 수 있겠고요. 그러면 이 빗금친 부분의 넓이를 구하라 그럴 때 우리는 여기 이 노란 부분만 구해가지고 2배 해도 되겠네요. 대칭이기 때문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란 부분만 구해가지고 대칭시켜서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노란 부분 넓이는요. 인테그랄 0에서 1까지죠. 이 노랗게 표시하는 직사각형들을 빨딱빨딱 세우면 되죠. 직사각형 생각하면 직선 y값에서 곡선 y값 뺀 게 높이입니다. 직선 y값은 누구였더라? y = x입니다.
견우와 직녀는 오작교 없이는 못 만납니다. 반드시 본래 함수하고 역함수의 교점은 y = x 선상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직선 y 값은 x입니다. 그러니까 이 점의 좌표가 x, x입니다. fx는 써먹었으니까 위에 거 y 값이 요거가 됩니다. 밑에 거 x좌표를 x라 하면 곡선 x 3제곱이 y좌표가 됩니다. 얘네들이 뺄셈한 게 길이에요. 그래서 x 빼기 x 3제곱. 네. 해서 2배 해주면 우리 원하는 넓이가 되겠죠. 요거 하나는 산수해볼까요? 2에 원시함수 9에서 콱콱이니까 요렇게 써집니다. 네, 여기가 0이고 여기가 1이죠. 요거 1 들어가면 어찌 되나요? 여기가 4분의 1 나오나요? 산수해보면 네, 2배 하니까 답은 어떻죠? 2분의 1이겠죠. 그래서 2번 문항하고 구할 수가 있어요. 자, 18번째 문제입니다. 자, 18번 문제를 보면요. x = y제곱입니다. 하면서 이런 그래프 본 적 있나요, 여러분? 자, 이건 기하와 벡터에 나오는 그래프인데, 근데 여기서는 쉽게 짐작할 수 있으니까요. 우리 뭐냐면, 요렇게 돼가지고, y = x 그래프가 요렇게 생겼습니다. 이게 y = x 제곱입니다. 여기가 1일 때, 여기가 1이죠. 근데, y자를 x로 바꾸고, x자를 y로 바꾼 그래프 짐작할 수 있죠. 요놈은 x, y 바꿨으니까, 선생님 파랗게 생긴 요 파란 거에 대해서 노트, 잉크 발라가지고 접었다 핀 모양이겠죠? 편의상 컬러를 노랗게 하겠습니다. 노란 놈을, 접었다가 펴면 어떻게 될까요? 옆으로 누워있는 포물선이 나올 겁니다. 이렇게. 요거. 요 사이즈랑 같아야 되는데요. 좀 엉망으로 그려졌습니다. 네, 요렇게. 옆으로 누워있는 포물선입니다. 그래서 x = y제곱은 기하와 벡터에서 좀 자세히 배웁니다. 자, 일단 그리겠습니다. 옆으로 누워있는 포물선입니다. 이렇게. 옆으로 누워있는 포물선입니다. 한편 y = -x 플러스입니다. 이건 어떻게 됩니까? x에다가 제로 대입하면 y절편이 2이고 y에다가 제로 대입하면 x절편이 2니까 2y를 지나는 직선입니다. 2y를 지나는 직선입니다. 그러면 둘러싸여진 부분의 넓이라는 거는 지금 선생님이 표시하는 요 빨간 부분입니다. 그럼 어쩌라고 이거? 포물선과 직선이 만났을 때. 포물선과 직선이 만났을 때의 넓이에요. 그럼 이 교점에서 교점까지 구해가지고 6분의 그 공식 있잖아요. 그거 써먹으면 돼요. 그거 옆으로 이렇게 보는 모습이잖아요. 그럼 여기가 x좌표가 아니라 y좌표 값이죠. 여기도 y좌표 값을 구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연립합니다. y를 구해야 됩니다. 그럼 x를 소거해야 돼요. 그래서 x는 y제곱이니까 x 대신 여기다가 y제곱 대입하면요. y는 -y제곱 플러스 2가 됩니다. 싹 넘어가면 y제곱 플러스 y 마이너스 2 = 0에서 2, 1 플러스 마이너스입니다. y는 -2, 5와 1이에요. 오케이? 하하, 여기가 -2고 여기가 1이다라는 얘기입니다. 됐나요? 옆으로 누워있지만 역시 포물선과 직선이 만났을 때 해가지고 그 공식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포물선과 직선이 만났을 때. 포물선과 직선이 만났을 때에서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6분의 그 넓이를 구해봐라 그럴 때 6분의 네. 자, 이거 떨어진 거리가 3입니다. 3제곱. 포물선 x는 y제곱 했을 때 1y제곱이에요. 1y제곱. 1 하고 절대값 필요 없죠. 양수니까. 그래서 계산하면 6분의 27이니까 2분의 9 하고 계산할 수 있더라 그 얘기입니다. 자, 혹시나 이 공식을 쓰지 않고 우리가 구해본다라면 -2부터 2까지 직사각형 x축의 수평한 놈들을 계속 그려나가서 붙여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 예를 잡아보면 자, 이 점 좌표 요 점 좌표 보면 여기 보시면요. x, y 여기도 x, y일 건데 여기 x값은요. 직선에 걸리는 x값이기 때문에 이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넘어가면 x는 -y 플러스 2입니다. 해서 여기 있는 x는 -y 플러스 2라고 써야 되고요. 이거 x좌표 값은 곡선에 걸린 x입니다. x는 y제곱이라고 하셔야 돼요. 하니까 식으로 쓰면 이 길이는 뭐가 되냐면 수평 방향이니까 x값에서 x값을 빼야 됩니다. 옛날에 fx, fy 했던 게 요 타입이고요. gy 했던 게 요 타입입니다.
fy, gy 뺄셈한 게 길이거든요. 그래서 이 길이가 뭐가 되냐면 마이너스 y 플러스 2 마이너스 y 제곱이 길이가 되는 겁니다. 요거 빼기 요거요. 그래서 적분으로 표시하게 되면 요 놈은 마이너스 2에서 1까지 노란 수평한 직사각형들을 여기서부터 계속 한없이 꽉 차게 붙여나가면 된다 그 소리예요. 참고로요. 그럼 걔는 마이너스 y 플러스 2 마이너스 y 제곱 가로에 dy죠. 두께는 너무 얇아요 하니까 y축의 한 뼘 재는 두께가 됩니다. y축의 한 뼘 재는 두께. 그래서 적분 식으로는 이렇게 적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 걸리죠, 계산하기. 그래서 6분의 포물선과 직선이 만났을 때 공식에 의해서 빨리도 구할 수 있더라 그 얘기예요. 빨리 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거 빨리 못 구하면 안 돼요. 참고로 말씀드린 거고 이거는. 네. 자, 밑에 포물선과 직선에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 구했을 때 6분의 알파 공식, 베타 뭐 빼고 어쩌고 공식 있죠? 네, 그거 사용할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자, 오른쪽에 이제 지금까지 18번까지가 넓이, 넓이와 적분에 대한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73쪽부터는 문과생들은 안 배우는 내용입니다. 이과생만 배우는 내용입니다. 부피입니다. 부피. 13쪽. 그러니까 문과생들 공부하는 게 공부입니까 그게? 아유, 미분적분 조금 해요. 조금. 이렇게 이과생들 되면 이 정도는 해야죠. 예. 자, 일반 입체의 부피입니다. 일반 입체의 부피. 이거 뭐냐? 이런 얘기입니다. 선생님 예를 들어볼게요. 포테이토 칩 먹어봤어요? 포테이토 칩? 맛있더라고요. 그 감자가 이렇게 있습니다. 감자가 하나 있어요. 하이 느닷없이 저기요 이 감자의 부피를 구해주세요. 감자 부피를 어떻게 구해? 자, 이 감자의 부피를 커팅했어요. 여기서부터. 예를 들어서 커팅 잘랐습니다. 잘랐습니다. 커팅했습니다. 옆에서 볼 때는 이런 모양일 건데 입체적으로 잠깐 입체감을 살려서 그리면 이렇게 하고 여기는 안 보이고 감자 네 해서 네 이렇게 하고 이런 정도로요. 예, 이런 모습으로 감자가 있다고 할 때 포테이토 칩 자른 건데요. 이거의 부피를 계산해 보래요. 어떻게 계산하지 이거? 우리가 이 포테이토 칩 부피를 구하라 라고 할 때 이럴 수 있습니다. 감자가 이렇게 있으면 잘라 슬라이스 잘라. 포테이토 칩 먹어봤어요? 그거 기름에 튀기기 전에 무 같으면 단무지죠. 단무지. 예. 그러면 만약에 이 절단면에 요 단면에 만약에 보세요. 이렇게 잘랐습니다. 잘랐는데 이 절단면의 넓이를 우와 누가 알려줬대. 어느 천사가 알려줬어. 우리 인간은 X값이 여기 섰을 때 그 절단면의 크기가 이만큼 이렇게 포테이토 칩 같은 거 두께가 좀 있겠죠. 이거보단 X가 여기 섰을 때 그 포테이토 칩이 좀 작아요. 크기가. 맞아? 절단면이 달라지죠. 그걸 함수적으로 표시하기는 우리는 인간은 좀 힘들어요. 근데 어떤 천사가 계산해서 IQ 이렇게 한 1200 정도 되는 천사가 샥 암산해서 알려줬다고 할게요. 그래서 만약에 이 절단면의 넓이를 안다라면 이거의 부피는 포테이토 칩 요거 한 개의 부피는 그래도 두께가 있잖아. 그 부피는 SX 곱하기 DX가 부피입니다. 단면적 곱하기 두께가 항상 부피인 거예요. 500원짜리 동전 부피도 꽉 차 있다라고 할 때 두께하고 꽉 채웠다고 할 때 절단면과 DX를 곱하면 부피인 거예요. 항상.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만약에 X가 여기 있다라고 할 때 이 절단면의 넓이가 SX야. 그리고 두께는 DX죠. 너무 얇아요. 그러면 SX하고 DX를 곱하면 포테이토 칩의 부피입니다. 내가 먹을 이 한 장의 포테이토 칩의 부피. 근데 X는 여기가 A고 여기가 B라면 X는 A서부터 B까지거든요. 변수입니다. 그럼 X가 여기 있으면 포테이토 칩이 요거 말하는 거고. 예. X가 여기 있으면 포테이토 칩이 제일 큰 것처럼 보이네. 네. 크고 작은 포테이토 칩 전부 다를 말합니다. X가 변수기 때문에 이게. 그놈들 A서부터 B까지 다 붙이면 전체 감자가 나오잖아요. 구분구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자의 부피를 구해주세요. 절단면의 넓이를 알 수 있을 때만 구할 수 있는데 어느 천사가 알려준다고 하면 거기에 두께만 곱하면 SX, DX가 부피입니다. 그 포테이토 칩들 A서부터 B까지 모든 거. 너무너무 개수가 많기 때문에 무지무지 얇을 거예요. 그들 다 붙이면 꽉 차서
부피가 되겠더라라는 거예요.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문제를 한번 19번 이제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9번을 보시면요. 거기 보면 밑면으로부터 높이가 x일 때 밑면과 평행한 평면으로 단면이 한 변 길이가 x 플러스 1인 정사각형을 이루는 입체가 있대요. 뭐예요 이게? 이 입체의 밑면으로부터 높이가 3까지인 부피를 구하래요. 이거 뭐야 이게? 이겁니다. 선생님 그려볼게요. 정사각형이 되잖아요. 정사각형. 그래서 이렇게 돼 있으면 여기도 정사각형인 겁니다. 선생님 점선으로 원래 그려야 되는데 그냥 대충 그릴게요.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는 놈입니다. 예. 자, 위에 옆에 커팅 탁 하잖아. 정사각형이야. 예. 옆에 커팅 탁 쳤어. 요 빨간 곳도 정사각형입니다. 다 어딜 커팅해도 정사각형입니다. 예. 절단면이 정사각형이다 그 얘기입니다. 절단면이 정사각형이다 그 얘기예요. 자, 그리고 이거 뭐냐면 이 중심, 이 대각선의 교점, 그 다음에 이 대각선의 교점, 예, 중심, 예, 까지 거리가 얼마냐 할 때 여기 보면 높이가 x일 때요. 높이가 x가 되면 이때 이 단면의 넓이는요. 이 단면의 넓이 있죠. 이 단면, 빨간 단면의 넓이. 이 포테이토 칩 하나 두께가 이렇게 있는 꼭 비스켓처럼 생겨버렸는데 이 네모난 감자 있나 이거? 만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잘 사먹지는 않을 것 같지만 이게 단면의 넓이가 어떤 천사가 IQ 1200짜리 계산했나봐. SX래요. 그 SX가 누구냐면 거기 보니까 X 플러스 1이래요. X 플러스 1이래요. 예. 한 변 길이가 X 플러스 1입니까? 미안합니다. 그럼 X 플러스 1 제곱이겠네요. 넓이는. 그렇군요. 요 한 변 괄호 세로의 길이가 X 플러스 1, 여기도 X 플러스 1 그렇더래. 그러면 절단면의 넓이는 가로 곱하기 세로. 예. X 플러스 1의 제곱이 됩니다. 이게 절단면의 넓이가 되는 겁니다. 자, 바닥으로부터 높이가 x일 때 그 절단면 한 변 길이가 x 플러스 1이래. 그럼 넓이는 가로 곱하기 세로거든요. 그래서 x 플러스 1의 완전히 제곱이 되는 겁니다. 완전히 제곱이 되는 겁니다. 그럼 이것들을 전부 붙이면 되는데 책에서는 높이가 3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뭐냐면 이 대각선의 교점, 진하게 표시하는 것과 바닥 정사각형 대각선의 교점 떨어진 거리가 3이다 그 얘기예요 지금. 요게 3이다 그 얘기입니다 지금. 3이다 그 얘기입니다. 요 부피를 구하라 그 얘기야. 해볼게요. 선생님이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쪽 이 대각선 교점과 이 대각선 교점을 뚫고 지나가는 이 꼬챙이를 X축이라고 생각할게요. 뭐 Y축만 하라는 법 있나? 그리고 요 놈을 Y축으로 생각할게요. 옆으로 뭐 좋네요 그러면. 그럼 여기서부터 X만큼 왔었을 때 그때 걸린 빨간 포테이토 칩 한 장의 두께는 너무 얇아서 DX 넓이 나왔잖아. 이렇게 바꿀 수 있어. 요걸 입체 모양이 아니라 그냥 단면으로 그리면 지금 이런 상황인 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게 X축이고 이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게 X축이고 이게 Y축일 때 이 그림 똑같은 거 그려보도록 할게요. 얘가 지금 이런 모양이에요. 옆에서 봤었을 땐 뭐 이런 정도의 모양으로 우리가 생각해 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정도의 모양으로 생각해 줄 수가 있습니다. 이걸 입체적으로 그린 게 이거예요. 그럼 이게 0이고 이게 3이고 이게 X축이고 이게 Y축이다. 옆으로 본 모양 생각하면 누가 잡아먹어? 괜찮습니다. 여기 이 빨간 포테이토 칩이요. 이 빨간 포테이토 칩은 여기에 걸린 모습. 두께가 있겠지. 그래 두께가 하나 그릴게요. 예, 비스켓처럼 생겼습니다. 요겁니다. 너무 얇아요. 그래요. 두께가 dx입니다. dx. 자, dx입니다. dx. 그러면 선생님이 노랗게 다시 한번 그려보면 이 노란 것들 다 정사각형인 거 아시겠어요? 이 노란 거 하나 딱 그리면 정사각형입니다. 선문처럼 여러분 보이시겠지만 0부터 3까지 다 붙이면 돼요. 뭐를? 이거 포테이토 칩을. 그럼 한 장의 부피는 얼마야? 두께가 dx. 여기입니다. 이제 두께가 너무 얇아요. 이 두께 보이시죠? 두께. 이 비스켓 두께 같은 거. 그게 dx입니다. 두께가. 넓이가 sx입니다. 그럼 넓이 곱하기 두께가 부피예요.
그러면 두께 곱하기 넓이 x 플러스 1 제곱입니다. 이게 sx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놈을 인테그랄 얼마? 0에서 3까지 정해졌잖아. 0에서 3까지 차곡차곡 쌓아놨다 보면 꽉 차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부피를 구할 수 있더라. 그 얘기예요. 네, 이렇게 부피를 구할 수 있더라. 자, 이거 산수해 보겠습니다. 3분의 1에 원시함수 9에서 콱콱. 네, 여기 0이고 3이죠. 얼마입니까? 3, 9, 27입니까? 예, 잠깐만요. x 플러스 1에 3제곱, 3분의 1에 x 플러스 1에 3, 아닙니다. 3분의 4의 3제곱이군요. 예, 그러니까 3분의 64가 되네요. 그렇죠. 3분의 64가 되네요. 자, 여기 또 빼야 되네. 선생님 산수를, 자, 다시. 예, 다시. 요거 0 대입할 때 1 나오는군요. 3분의, 4, 3제곱 64에서 1. 0 대입할 때 이거 조심해야 되겠네. 3분의 1이 있네. 그래서 3분의 63이 되네요. 그래서 3이 6, 3이 된 3에서 21이 답이 맞습니다. 네, 이렇게 0 대입했을 때 1이 하나 발생해요. 여기에 1 없어지는 게 아니라 주의해야 되겠네요. 네, 이렇게 일반 입체의 부피를 구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일반 입체의 부피를 구할 수 있느냐 없느냐. 네, 자, 20번째 문제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거 20번째 문제입니다. 20번째 문제입니다. 자, 20번째 문제인데요. 20번째 문제인데요. 밑면 반지름의 길이가 3인 직원 기둥을 밑면의 중심 5를 지나고 밑면과 45도 이루는 평면으로 잘랐을 때 두 입체 중에서 작은 것의 부피를 구하라 그랬습니다. 그 그림이 힌트로 나와 있는 게 뭔 소린가? 네, 이겁니다. 지금 이렇게 원기둥이 하나 있어요. 원기둥 이렇게 있는데 원기둥이 애초에 있었을 겁니다. 요 반지름이 3입니다. 이놈을 밑면의 중심 5를 지나고, 이게 중심입니다. 이게 5입니다. 이게 5입니다. 옆에서 본 모습을 생각하면 이게 땅바닥입니다. 옆에서 본 이 원기둥 모양 생각하면 여기가 5가 되고 여기 반지름이 지금 3이 돼 있는 상황이에요. 노출하고 요놈을 자르는데 이 점선이 지금 칼로 자르는 그런 라인입니다. 이렇게 몇 도? 45도. 45도가 되게 커팅하겠다. 그럼 절단면은 이쪽 부분이 있고 큰 쪽이 있어요. 그럼 요거 버리고 작은 쪽, 요놈의 부피 구하라 그 얘기야. 원기둥입니다. 원기둥. 해서 요 두껍게 하얀 표시한 놈을 위에 입체적으로 좀 그리면 이런 정도의 모양이 될 겁니다. 입체적으로 그리면 이런 정도의 모양이 될 거예요. 네. 자, 입체적으로 그리면 이런 정도의 모양이 될 겁니다. 이런 정도의, 조금 안 예쁜데 이런 정도의 모양이 될 겁니다. 이런 정도의 모양. 예, 우리 교재에 있는 그림하고 비슷합니다. 선생님이 테두리로 다시 한번 표시해보면 우리가 구해야 되는 부피는 바로 요놈 말합니다. 요놈 부피 말합니다. 요놈 부피를 말합니다. 네, 요놈이요. 요놈이 요렇게 생긴 거예요. 앞에서 보니까 요렇게 보이는 거죠. 예, 요렇게 보이는 거죠. 자, 이놈을 구합시다 라는 겁니다. 이놈을 구합시다 라는 겁니다. 하하, 이놈을 어떻게 구하면 되냐? 이거 어떻게 구하면 되냐? 자, 어떻게 구할까요? 이놈을 어떻게 구할까요? 자, 요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거 어떻게 구하지? 부피를? 이거 조금 확대해서 위에서 헬리콥터 타고서 본 모양을 선생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할까요? 아니면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쌓아줄까요? 이렇게 쌓아주면 두께가 dx. 그게 낫겠네요. 네. 예. 자, 선생님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놈을 x축이라고 생각할게요. 그리고 요놈을 y축이라고 생각하겠습니다. 그래서 헬리콥터 타고서 위에서 아래를 본 모양 그려볼게요. 이게 x축이고 요게 y축이다 할 때 좀 확대해서 그리겠습니다. 위에서 본 모양이 이런 모습입니다. 뭐요 저기? 예, 여기를 B라 하고 여기를 A라 하면 여기가 B고 여기가 A. 네, 여기가 센터가 O, 여기가 O입니다. 이렇게 본 모양이요. 이렇게 본 모양. 예, 괜찮습니까? 위에서 본 모양은 이런 모양이 되겠습니다. 위에서 본 모양은 이런 모양이 되겠습니다. 이런 모양이 되겠습니다. 하고 여기가 반지름이 지금 3이 돼 있는 겁니다.
그럼 이 빨간 부피를 어떻게 구하냐? 역시 무한등분 포테이토 칩 총합이야. 슬라이스 총합입니다. 감자 썰어. 이게 원통 모양의 감자가 있다고 생각할게. 그런 게 있어요. 있어요. 드럼통 같이 큰 거. 그놈을 커팅했습니다. 요 빨간 감자 있지, 감자. 요 감자의 부피가 얼마냐, 그 얘기야. 포테이토 칩 총합이에요. 포테이토 칩 총합. 예. 그럼 선생님 포테이토 칩 하나 예를 들어서 그려보면 툭 잘랐을 때 선생님이 지금 여기 포테이토 위에서 여기입니다, 이게. 요거 하나 예를 들어볼게요. 요거 하나 예를 들어볼게요. 이거 뭐야, 이게? 이거 이해해야 돼? 노란 게. 위에서 턱 자르면 노란 게 삼각형이라는 거 이해하셔야 돼요. 이게 힘듭니다. 그게 우찌 삼각형이 되나요, 선생님? 예, 그게 힘듭니다. 어디를 커팅하더라도 그건 삼각형이에요. 뭐가 삼각형이야? 이게 지금 어떤 모양이냐면 두께가 아주 얇은 포테이토 칩 딱 잘랐을 때 위에서 커팅 딱 하잖아? 그럼 얘가 이렇게 될 건데 요거 길이랑 같은 직각 이등변 삼각형 45도짜리예요. 정확하게 보십시오. 정확하게 만약에 선생님이 요 파란 거 정확하게 정중앙량 툭 Y축하고 칼날이 만나도록 툭 잘랐다 하면 그게 바로 요겁니다. 요 파란 겁니다. 같잖아요, 요거. 45도짜리. 샌드위치입니다. 샌드위치. 직각 이등변 삼각형입니다. 그게 크고 작은 게 막 있잖아. 그럼 요거 좀 위치를, 이게 파란 건 지금 여기 와 있는 거예요, 여기. 요거 파란 거 입체로 봤었을 때, 이거, 지금 이게 빨딱 세워져 있는 거야. 옆으로 팍 엎으면, 완전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라니까요, 이게. 완전히. 요거, 푹 엎으면, 요겁니다. 요거 길이랑 같겠죠. 요거 똑같고요. 그럼 노란 거, 그건 뭐요? 그거? 요거, 팍 엎으면, 역시 직각 삼각형입니다. 이겁니다. 역시 45도 45도 똑같아요. 어디나 직각 삼각형이에요. 진짜 여성인 그림 먼저 이해해야 돼. 아닌데 곡선이 있는 거. 이거 봐봐. 여기는 곡선이지만 절단면이 삼각형이라는 거 이해해야 돼요. 절단면이 삼각형입니다. 여기 하얗게 하나 아이고 귀여운 놈 요거 그리잖아. 이거 빨딱 세워져 있는데 픽 엎으면 역시 직각 이등변 삼각형입니다. 요거 길이 같은 거예요. 여기서부터 하얀 거, 노란 거, 파란 거 전부 다 붙이면 되는데 전부 다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라는 거 그걸 이해해야 돼. 그게 만만치 않습니다. 그게 만만치 않아. 그게 어려워요, 이거. 아주 유명한 겁니다, 이거. 네. 자, 그러면 우리는 이거 어떻게 쌓아주면 되냐면요. 자, 적분하자 할 때 여기가 마이너스 3이겠죠, 그러면. 여기가 3이겠죠. 마이너스 3에서 3까지. 예를 들어서 노란 거 하나 잡으면 두께가 분명히 있을 거야. 좀 입체감을 살려서 그릴까요? 약간 입체감을 약간 위에서 보면 비슷하게 보면 약간 입체감을 살리면 이렇게요. 예, 약간 이렇게요. 예. 자, 그러면 입체감을 살려서 그러면 두께가 있잖아, 두께가 dx입니다. 두께가 dx입니다. 자, 그 다음에 넓이는요. sx가 넓이죠. 요 샌드위치 요 빗금친 부분의 넓이는 얼마예요, 이거? 그거 구해야 됩니다. 만만치 않습니다. 이 원의 방정식이 x제곱 플러스 y제곱 3제곱이에요. 반지름이 3인 원이니까 이게. 중심이 원점이고. 그럼 뭐야? 요거 y는 하고 적으면 9-x제곱의 루트입니다. 플러스 마이너스죠. 근데 y가 위쪽이죠. 그러니까 플러스만 생각하면 되겠네요. 바로 이 점의 좌표가 뭐냐 할 때 x, y인데요. y는 루트 9-x제곱입니다. 오케이? 괜찮습니까? y는 루트 9-x, y가 플러스죠. 그러니까 플러스만 위쪽이니까. 이겁니다. 그래? 요 길이가 루트 9-x제곱이 된 거예요. 즉, 여기 길이가 루트 9-x제곱 된 거예요. 지금. 요거 길이랑 같습니다. 지금 조금 약간 크기가 축소된 것처럼 보이는데. 그럼 여기는 얼마야? 여기도 루트 9-x제곱 똑같죠. 이등변이니까. 그럼 넓이는 그 넓이는 얼마냐 이제 2분의 1 곱하기 밑변 루트 9-x제곱 높이 루트 9-x제곱 밑변 높이가 같기 때문에 넓이는 a가 됩니다.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입니다. 그래서 한수하니까 뭡니까? 2분의 1에 9-x제곱이에요. 그러니까 맛있는 샌드위치가 하나 있습니다. 두께는 dx 단면의 넓이는 얘가 돼요. 곱하면 부피죠. 그래서 여기에 2분의 1에
9-x제곱이다라는 걸 적을 수가 있어야 됩니다. 이게. 예, 여기다가 2분의 1에 9-x제곱이라는 걸 적을 수가 있어요. 그럼 끝난 거예요. 이게 부피예요. 여기까지가 중요해. 나머지는 산수거든요. 여기까지가 중요합니다. 여기까지가 중요합니다. 여기까지가 중요합니다. 예. 여기까지가 중요합니다. 아, 많이 중요합니다. 우리 인강학생들은 막 돌려듣고 그래야 될 거예요, 아마. 우리 현강학생 안 되면 다시 물어보고. 자, 우리 현강학생 괜찮겠어요? 자, 우리 인강학생은 잘 모르겠지만, 우리 현강학생 중에 전국 1등, 2등 할 사람이 지금 딱 앉아 있어요. 그렇죠? 좋아서 막 웃잖아요. 자, 보겠습니다. 자, 우리 현강학생들은 좀 안 되면 선생님 개인적으로 물어보고. 자, 0부터, 여기가 3이죠. 자, 말해놓고 선생님이 참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기대가 되는 학생들입니다. 자, 0부터 3까지입니다. 마이너스 3에서 3까지 2분의 1의 9-x제곱이야. 2분의 1의 9-x제곱이야. 이렇게. 놀랬어? 공부하면 되지. 자, 선생님이 봤을 때 우리 학생처럼 성실한 학생 내가 본 적이 없거든, 사실은. 자, 많이 칭찬해주고 싶은데 약간 오바했어. 자, 볼게요. 근데 우리는 이거는 0부터 3까지만 구해서 2배 하면 되지. 맞아? 똑같이 생겼잖아. 그러니까 이거 0부터 3까지만 해서 2분의 1에 9-x제곱 dx 한 다음에 완전 대칭이니까 포트의 전체 빨간 감자의 부피를 구하세요. 0부터 3까지 절반만 구해서 2배 할래요? 괜찮잖아요. 그럼 여기 2분의 1하고 2분의 1은 나눠져 버립니다. 속이 다 시원하네요. 그럼 원시함수 구해서 꽉꽉 하면 9x-3분의 1의 x 3제곱입니다. 이제 3자 콱 들어가면 3, 9, 27. 3자 콱 들어가면 이게 3분의 27이니까 3, 9, 답은 얼마야? 18. 네. 답은 그거의 부피는 18이다. 빨간 감자. 네모난 통감자를 드럼통같이 큰 감자가 있어요. 썰어가지고 요 빨간 입체의 감자. 무한등분 포테토칩 삼각형 모양의 포테토. 이거 팔릴까요, 이거? 예. 어디를 자르더라도 다 삼각형입니다. 삼각형이 모여서 이런 둥그런 그런 입체 모양이 나오냐? 예. 예. 절단면이 삼각형이라는 거 거기서 약간 쇼크를 먹을 건데 어디를 자르더라도 삼각형이에요. 무한등분 포테토칩 삼각형 모양 총합입니다. 붙여나가면 입체가 만들어지더라고요. 18입니다. 자, 수 번째 문제 상당히 중요한 문제 했습니다. 이거 밑에 이제 이렇게 지금까지 한 게 일반 입체입니다. 일반 입체. 네, 자 76쪽에 우리가 25번 할 차례인데 우리 놓치지 말아야 되는 건 뭐냐면요. S equal VT입니다. 요 V가 속도, 그 다음에 요게 타임, 시간. 그러면 요 놈을 우리가 변위라고 한다 그랬죠? 속도가 있을 때 시간을 곱해주면 변위가 돼요. 그렇다면 속도 함수가 ft가 이렇게 있다고 할 때 그거 찰나의 시간을 곱해주면 그 주어진 찰나에 발생한 변위 값입니다. 그놈들을 주어진 A부터 B까지 그 인터벌 A서부터 B까지의 시간이 있다면 그 시간 전체에 대해서 찰나찰나 요 시간들을 토막토막 냈었을 때 그 발생한 속도를 곱한 변이들 합산하면 전체 총 변이가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우리 변위는 위치의 변화량 변위는 바로 이렇게 정적분이 되더라 그 얘기야. 변위는 정적분. 변위는 정적분. 네. 한편 우리는 그러면 거리는 어떻게 되느냐라고 할 때 변위는 플러스 마이너스 다 있습니다. 근데 거리는 플러스만 있는 거죠. 가만히 있어봐. 정적분은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죠. 정적분은 넓이에다가 플러스 마이너스 의미 부여한 겁니다. 그러면 양수만 생각한다면 넓이일 것 같네요. 넓이. 그래서 속도 함수가 이렇게 있다면 속도의 절대값이 속력입니다. 속력은 속도의 크기거든요. 그래서 속도 함수의 절대값 함수가 항상 속력이에요. 그래서 그 속력을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ft다라고 쓸 수 있는데 요거는 넓이가 될 겁니다. 왠고하니 x축이 있고 f의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돼 있을 때 a에서부터 b까지 변이를 구하라 그러면 정적분이죠. 근데 절대값, 전체 절대값 하면 아래쪽은 그냥 두고 위쪽만 이렇게 대칭시킨 그래프입니다. 절대값 함수가 y equal ft라는 함수의 전체 절대값. 그러면 위에 있는 건 그대로고 아래에 있는 부분만 줘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발생한 부분이라는 건 S1, S2의 전체 넓이가 되는 거죠. 넓이. 네. 그래서 변이는 정적분이고 거리는 넓이가 되더라. TV 그래프에서 거리는 넓이입니다.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시속 100km다. 시속 100km다라고 할 때 100km의 속도를 가지고 5시간 동안 갔다. 얼마큼 갔게? 잘하면 부산 갔겠다요. 요게 시간이다라고 할 때 5시간 동안 여기가 V입니다. 속도. 일정하게 등속도, 아주 특이한 등속도로 갔어. 그러면 얼마큼 갔어요? 할 때 5 곱하기 100에서 500km 갔을 거 아니에요. 그 그림에서 보면 밑변이 5고 높이가 100인 이 넓이가 되는 겁니다. 해서 중학교 때부터 했던 그런 이야기, 무쌍에서 하는 이야기 하고도 연관이 있는데 T축, V축 그래프에서 넓이에 해당하는 게 거리가 되는 겁니다. TV 그래프에서 넓이가 거리다. 놓치면 안 돼요. TV 그래프에서 정적분이 변이다. TV 그래프에서 넓이가 거리다. 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5번째입니다. 좀 어려워하는 내용들입니다. 이쪽이. 자, 76쪽이죠. 76쪽에 25번 문제 보면 지상 10m 높이에서 똑바로 위로 발사한 물체의 10m 높이에서 발사했습니다. 10m 높이에서 위로 똑바로 발사했습니다. 그 발사한 물체의 t초 후의 속도, t초 후의 속도 V는요, 20-10t입니다. 속도가. 자, 첫 번째 보니 3초 후 조심해야 될 거는 지면입니다. 지면. 땅 위로부터, 지면으로부터 높이를 구하라 그랬습니다. 지면으로부터의 높이를 구하라 그랬습니다. 높이는 변이라는 거 알 수 있겠죠? 높이는 변이입니다. 위치의 변화량, 높이는 변위가 됩니다. 10m 높이에서 위로 발사했어요. 우리 메가스터디 건물이 이렇게 있다라고 할 때 이 건물 높이가 한 10m쯤 된다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메가스터디 옥상에서 여기서 던진 거예요. 여기서. 지면이라는 건 여기가 지면입니다. 이게 지면입니다. 땅면이요. 이게 지면입니다. 10m. 이게 메가스터디 건물인데요. 옥상에서 던진 겁니다. 10m 위에서. 조심하셔야 됩니다. T초 후에 속도가 나와 있습니다. 속도가 나와 있습니다. 3초 후에 지면으로부터의 높이니까 변이 구하라는 거죠. 변이라는 건 정적분이잖아요. 자, 20-10t가 속도입니다. 여기에다가 찰나의 시간을 곱하면 그 찰나의 변이들이 나올 거예요. 그 찰나의 시간들 0초부터 3초까지 어떻게 보면 긴 인터벌입니다. 그 0초부터 3초까지의 그 3초간의 시간을 아주 미세하게 토막내가지고 속도들한테 곱한다라면 그 찰나의 순간들에 대한 변이들이 나올 거야. 그것들을 합산하면 토탈 변이죠. 0부터 3까지. 이게 변입니다. 해서 산수하면 20t-5t 제곱이 되죠. 자, 요거 0에서 3까지다 하고 계산하니까 60-45에서 15가 나옵니다. 지금 우리가 뭘 알아냈냐면 이걸 알아낸 거예요. 메가스터디 건물 옥상에서 1초, 2초, 3초 했더니 결국 그놈이 15만큼 높이에 있더라. 그 얘기야. 15만큼. 매트릭스 영화 같은 거 보면 사람들이 순간 정지하는 거 있죠. 순간 정지하는 모습 본다라면 그 위로 던지는 물체가 별이라면 이렇게 된 겁니다. 지금 3초 후에 순간 정지하면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책에서 구하라는 건 뭐냐면 땅 위로부터 높이니까 답은 10m 플러스 25라고 해야 돼요. 뭐냐 이거? 순수한 변이는 15인데 책에서는 땅에서부터의 높이 구하라 그랬습니다. 메가스터디 옥상에서
그 물체까지의 위치 변화는 15인데 지면으로부터의 높이 구하라 그랬으니까 답 적을 때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답 적을 때는 건물 옥상 높이 10을 더해서 15 플러스 10 해가지고 답은 25라고 적으셔야 됩니다. 그렇게 답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교재 조심. 지면으로부터. 예. 자, 그 다음에 괄호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괄호 2번은요, 최고점입니다. 최고점에 도달했을 때 역시 지면으로부터의 높이입니다. 최고점까지 지면에서의 높이를 구하라 그랬습니다. 최고점이 뭡니까? 속도가 멈춘 점입니다. 최고점 그러면 속도 제로 놓치면 안 돼요. 최고점 그러면 속도 제로. 올라가다가 스탑해야지 떨어지는 겁니다. 안 스탑하고 떨어질 수가 없어요. 똑바로 위로 올라갔다가 그대로 낙하하는 거예요. 저기 뭐죠? 용인인가 어딘가 롯데인가 가면 자이로 드롭 있잖아요. 자이로 드롭. 예. 그거 한때 선생님이 저거 타볼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는데 못 타고 왔습니다. 죽을 것 같아가지고. 그거예요. 똑바로 올라갔다가 똑바로 떨어지기 때문에 최고점에서 속도가 제로예요. 예. 자, 그럼 속도 제로, 그럼 속도 여기 있습니다. 항상 타임 위주로 생각하세요. 타임. 자, 속도가 제로일 땐 타임은 화타임. 예. 속도가 V인데 20 빼기 10t가 속도입니다. 제로라고 하면요. t는 입니다. 아하. 2초 후가 바로 최고점이네요. 오케이? 즉 2초 후가 최고점이 됩니다. 최고 높이가 됩니다. 그러면 2초 후에 변이를 구해보면 0부터 2까지 속도 함수가 20 빼기 10t죠. 속도 함수가 20 빼기 10t입니다. 그놈 dt가 됩니다. 0부터 2까지 20 빼기 10t dt입니다. 20 빼기 10t dt입니다. 네, 0부터 2까지죠. 예, 요게 바로 변입니다. 그러면 20t 5t 제곱에 여기가 0이 들어가고 2가 들어가니까 이게 뭐예요? 40 빼기 20이니까 20 나오네요. 20. 네, 결과가 20 나옵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얘기군요. 지금 잠깐 보면 예, 이건 아까 3초 후의 높이였죠. 그럼 이렇단 얘기야. 1초, 2초 할 때 아하, 2초 후인 순간에가 더 위로 갔다는 얘기예요. 2초 후인 순간. 그럼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그런 모습이 바로 이 노란 놈입니다. 3초 후는 올라갔다가 내려오죠. 2초 후에 최고 높이인 20만큼 이동한 그런 높이인데 3초가 되면 거꾸로 빠꾸한 그 상황 말하는 거네요. 지금 보니까 참고로요. 예, 이미 풀었던 1번하고 어울려서 생각해보면 네. 그래서 자, 이제 2초 후의 최고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높이니까 순수한 메가스타디 옥상에서 2초 후에 변이가 20이고 옥상 높이가 10이니까 답 적을 때는 30이라고 해야 됩니다. 지면으로부터 그랬으니까. 그래서 답은 바로 20 플러스 메가스타디 옥상 높이 해가지고 지면으로부터 높이 구하라 그랬으니까 30이라고 해야 됩니다. 30이라고. 네. 자, 세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은요. 3초 동안 실제 운동 거리 구하래요. 실제 순수한 운동 거리를 구하라 그랬습니다. 자, 근데요. 이거는 1번, 2번에 의해서 사실은 답이 나왔어요, 지금. 왜냐? 이리 와볼게요. 자, 3초 동안이라 그랬으니까 우리 아까 1번 문제 할 때 3초 후에 지면으로부터의 높이 구해봐라 그랬는데 3초 후에 메가스타디 옥상에서 15만큼 움직였다 그랬죠? 그럼 이 운동이 어떤 운동입니까? 1초, 2초 할 때 꼭대기 갔습니다. 3초 할 때 여기 왔잖아요. 그럼 리얼 운동 거리는 1초, 2초 할 때 15만큼 위로 올라갔죠? 20만큼 위로 올라갔죠? 그리고 5만큼 떨어졌죠? 그러니까 15가 되죠. 맞아요? 1초, 2초 하면 20까지 갔다가 3초에서 온 겁니다. 순수 이동거리는 25인 거예요. 그렇게도 사실은 1번, 2번에 의해서 사실은 그렇게도 답을 구할 수 있습니다. 답은 25입니다. 자, 그런데 모른 척하고 선생님이 다시 한번 계산해 보면요. 실제 운동 거리는 그래프에서의 넓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넓이를 이용해서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V 그래프가 20-10t입니다. TV 그래프 그림 그려보도록 할게요. 여기가 T축입니다. 여기가 V축입니다. T 대신 제로 대입하면 V 절편 20이고 V에다가 제로 대입하면 T가 2입니다. 네. 그럼 2하고 20을 지나는 이 직선이에요. 자, 그런데 3초 동안이라 그랬습니다. 그럼 여기가 0초고요. 1초, 2초고 3초가 여기 정도. 네. 자, 그럼 넓이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결국 TV 그래프에서 발생한 넓이가 바로 거리라 그랬습니다. 그럼 S1 넓이 발생했고 S2 넓이도 발생했습니다.
S2 넓이도 발생했습니다. 그러니까 S1 넓이랑 S2 넓이랑 구하면 돼요. 정적분으로 구할 수도 있지만 이건 삼각형 넓이 공식이 더 좋습니다. 밑변은 2고요. 높이가 20입니다.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 하면 여기 넓이가 20이 나오네요. S1이. 한편 요 두 번째 넓이는요. 여기가 3이니까 3을 대입해보면 20 빼기 30t 해가지고 여기가 마이너스 10이 나옵니다. 그럼 길이가 10이란 얘기예요. 마이너스 10이니까. 여기 1이죠. 그럼 이 넓이는 얼마입니까? 1 곱하기 10 곱하기 2분의 1이니까 여기가 5 나옵니다. 그러므로 S1 넓이하고 S2 넓이는 25가 되는 거예요. 오케이? 이렇게 해서 TV 그래프에서 넓이에 해당하는 게 실제 운동거리가 되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TV 그래프에서 넓이가 되는 게 실제 운동거리더라. 그 얘기예요. 그래서 거리 구하라 할 때 그래프 그림을 이용해서 그림을 이용합니다. 그래프 그림을 이용해서 넓이를 구했습니다. 자, 한편 우리 1번 문제도요. 다시 그림을 이용해서 구해도 돼요. 그림을 이용해서 정적분을 구할 때 0부터 3까지 높이라는 건 0부터 3까지 정적분인데요. 여기 그림 그렸으니까 0부터 3까지 정적분은 자, 위에 넓이 20이 발생했으니까 플러스, 아랫 넓이 5가 발생했으니까 마이너스, 더해야지 정적분이죠. 그럼 15가 되는 겁니다. 해서 여기 15라는 거 구했고 메가스탈이 옥상 높이 10 해가지고 25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오케이? 이것도 그림을 그려서 해도 돼요. 오케이? 정적분을 구하나 바로 거리를 구하나 둘 다 정적분을 구하나 변이를 구하나. 예. 변이 다시 정적분을 즉 변이를 구하나 넓이 즉 거리를 구하나 둘 다 그래프 그림을 그려가지고 풀 수 있습니다. 근데 넓이 구할 때는 거의 그래프 그림을 그린다고 생각하셔야 될 거예요. 자, 이렇게 25번째 문제 해결해 봤습니다. 자, 26번은 25번하고 거의 흡사한 문제죠. 던져 올린 1초 후에 4초 후에 높이의 합을 구하라 그랬는데 예, 그건 지면으로부터의 높이입니다. 거기 살짝 지면으로부터 높이 하고 써놓으세요. 지면으로부터 높이. 가로 1번. 26번에 가로 1번 보면 던져 올린 1초 후, 4초 후에 높이 합 구하라 그랬는데 지면으로부터의 높이 합을 구하라는 겁니다. 지면으로 높이 합. 그러니까 메가스타디 건물 옥상 높이 가격이 8이죠. 그 8들을 더해줘야 돼요. 그거. 그렇게 해서 계산하면 25번 문제하고 거의 흡사한 문제입니다. 자, 27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26번하고 27번을 합쳐놓으면 25번에 해당하는 거예요. 자, 26번하고 25번을 합쳐놓으면은 25번에 해당하는 겁니다. 예. 자, 28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8번 보시면요. 28번째. 그래프 해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28번째 보면요. 28번 보면요. 원점을 출발해서 수직선 위를 7초 동안 움직이는 점이 있대요. Y축이 이렇게 있고 X축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프 그림이 지금 어떻게 됐냐면 여기가 2고 여기가 마이너스 2인데 예, 그림이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올라갔다가 그 다음에 또 내려갔다가 이렇게 내려왔다가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올라갔다가 한 칸 갔다가 툭 떨어진 그런 그림입니다. 여기가 7이고요. 여기가 6이고 여기가 5고 여기가 4, 3, 2, 1, 0 하고 이게 TV 그래프입니다. TV 그래프에서는 정적분이 변이 그 다음에 뭐죠? 넓이가 거리더라. 예, 그런 얘기 했었죠. 다음 설명 중에서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그랬습니다. 예, 수능에 나왔던 타입입니다. 자, 아주 유사한 타입입니다. 숫자만 좀 바뀐 것 같아요. 첫 번째 보시면요. 출발하고 나서 1초 동안 출발 후 1초 동안 멈춘 적이 있다 그랬습니다. 멈춘 적이 있다. 자, 출발하고 1초 동안 멈춘 적이 있다. 어디 봅시다. 1초가 여기죠. 준비 땅 출발할 때 속도가 빵이었죠. 부앙! 예, 속도가 0하고 1하고 2하고 커졌습니다. 멈춘 적 없습니다. 속도가 계속 증가합니다. 됐죠?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자, 언제 그럼 멈췄느냐라고 할 때 멈춘 거는 부앙 스탑. 속도가 봐보세요. 제로입니다. 여기가 제로. 출발할 때 0이었죠? 2초 후에 제로죠? 4초 후에 제로죠. 예, 2초하고 4초에서 멈춘 겁니다. 이거는 속도가 제로가 멈춘 거예요. 그리고 7초에서 멈춘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스탑은 스탑 하는 거는 2초, 4초, 7초에서 스탑이 된 거예요.
됐나요? 계속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보시면요. P는 움직이는 동안 4번 바꿨대요. 방향을. 예, 방향을 4번 바꿨다. 4번 전환했다. 예. 방향 전환을 4번 했다라는 겁니다. 방향 전환은 뭐야? 속도 플러스 그러면 본래 방향, 마이너스 그러면 반대 방향입니다. 지금 보시면 예, 여기는 0에서 2 속도 플러스 하다가 계속 주지. 그 다음에 마이너스잖아 이제. 자, 본래 방향을 플러스라고 하면 반대 방향은 마이너스라고 하는 거예요. 속도가 지금 이게 이렇게 된 거야. 1초, 2초. 예. 지금 보시면 지금 1초, 2초 해가지고 1초까지는 속도가 계속 증가하다가 1초에서 2초까지는 속도가 감소하는 거야. 부앙 멈췄네. 스톱. 이렇게 된 거야.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거꾸로 간 겁니다. 거꾸로 간 거예요. 거꾸로 간 겁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거꾸로 반대 방향으로 진행했다가 부앙 멈췄습니다. 다시 올바른 방향입니다. 예, 여기서 한번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니까 방향 전환이 생겼고요. 여기서 또 한번 방향 전환이 된 겁니다. 여기서는 단지 멈춘 거죠. 그래서 방향 전환이 2초하고 4초하고 2번인 거예요. 4번이 아닙니다. 속도의 부호가 변하는 게 방향 전환입니다. 예, 이게 소리잖아. 똑바로 가는 게 플러스야. 거꾸로 가는 게 마이너스예요. 오케이? 예. 자, 세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점 P는 출발하고 나서 4초 후에 출발점에 위치해 있대요. 출발점에 위치한대요. 4초 후에 출발점에 다시 위치한대요. 맞습니까? 맞네요. 왜 맞습니까? 지금 보면 요거 넓이랑 똑같습니다. 이 넓이도 2가 되고 이 넓이도 2예요. 그러면 변이가 2고 변이가 마이너스입니다. 자, 이만큼 전진했다가 이만큼 후진한 겁니다. 하니까 출발점이 맞습니다. 네. 변이. 움직인 거리는 4예요. 이게 지금 이런 운동이에요. 1초, 2초, 예. 3초, 4초, 이 운동이에요. 1초, 2초, 3초, 4초. 오케이? 예. 1초, 2초, 3초, 4초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2칸 갔다가 뒤로 2칸 갔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 그래서 그럼 출발점이 위치합니다. 변이가 제로니까 4초 후 출발점이 위치. 왜요? 왜냐하면 변위가 X축 위에 발생한 넓이죠. 입니다. 그 다음에 마이너스 2죠. 밑에. 정적분이 변이라고 그랬어요. 정적분이. 0초부터 4초까지 정적분. 변이는 정적분입니다. 정적분은 0초부터 4초까지 정적분은 0에서 2까지 1, 2에서 4까지 2에다가 밑에 발생했으니까 마이너스. 둘이 더하면 제로. 변이가 제로니까 출발점 맞는 겁니다. 세 번째. 예, 조심하십시오. 예, 참고로요. 혹시 누가 0초부터 5초까지 실제 이동한 거리를 구해주세요 라고 누가 물었다라면 이 그래프를 보고 이거 말할 수 있어야죠. 0초부터 5초까지 거리하고 0초부터 5초까지 변이 두 가지 다 말해보세요 하면 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0초부터 5초까지 거리는요. 넓이죠. 여기까지. 모든 넓이. 선생님 노란 색깔로 하겠습니다. 컬러가 부족하니까. 이 넓이입니다. 이건 1이겠죠. 그러면 1이니까 넓이는 5예요. 거리는 5입니다. 5만큼 이동한 겁니다. 선생님 참고 삼아서 거의 똑같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건 무슨 운동이냐면 이만큼 갑니다. 한 걸음, 두 걸음 갔다 갈게요. 예. 그 다음에 거꾸로 한 걸음, 두 걸음 왔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4걸음 움직인 거예요. 그러고 나서 똑바로 한 걸음 간 거예요. 5만큼 이동했습니다. 이 운동이. 다시요. 앞으로 2칸. 예. 그 다음에 뒤로 2칸까지가 여기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1칸이야. 그럼 5만큼 이동한 거예요. 이동한 거리는 5입니다. 그럼 변이는요. 변이는 봐봐. 앞으로 2칸. 뒤로 2칸. 그 다음에 앞으로 1칸이니까 결국 변이는 앞으로 1칸이에요. 맞아요? 자, 보시면 2, 마이너스 2, 플러스 2, 여기는 마이너스 2, 여기는 플러스 1, 예, 다 더한 게 토탈 변이입니다. 토탈 정적분. 그건 1이잖아요. 그래서 이거 살짝 써놓으십시오. 0에서 5까지 거리는 5고요. 0에서 5까지 변이는 1이라고 하셔야 되는 겁니다. 네, 그런 거 여러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28번 문제 살펴봤고, 그 다음에 29하고 30은 거의 똑같네요. 29하고 30은. 네, 선생님이 29번 해드리면 되겠죠? 자, 29번째 보시면요. 직선 궤도를 매초 24m 속도로 달리는 열차가 브레이크 건 후 T초 후의 속도가요. T초 후의 속도가
제동을 딱 했습니다. 속도 V가 24-1.6t입니다. 10초 동안 거리 구하라 그랬습니다. 10초 동안 진행한 거리 구하라. 거리는 뭐라고요? TV 그래프에서 거리는 넓이다. 그래프 그리는 게 좋겠네요. 예. TV 그래프에서 거리는 넓이다. TV 그래프에서 거리는 넓이다. 자, Y축이 있고 X축, 예. V축이 있고 T축이 있겠죠, 이제. 이게 T축이고 이게 V축입니다. 24-1.6t인데요. T 대신 제로 대입하면 여기가 24입니다. V 대신 제로 대입하면 제로는 24-1.6t죠. 자, 그럼 T는 얼마입니까? 1.6분의 24 하고 나오나요? 요거? 16분의 240 하고 나옵니다. 그럼 16 곱하기 얼마예요? 5 하면 되나요? 5, 6, 30, 5, 1은 5, 6, 1은 6, 1, 1은 1. 네. 맞죠? 15 나오네요. 15 보니까 이게 15 나오네요. 예. 자, 해서, 여기가 15가 됩니다. 15. 그래서 24하고 15를 지나는 직선입니다. 24하고 15를 지나는 직선입니다. 그러면 우리 교재에서는요, 0초부터 10초까지니까 10초는 여기 있습니다. 그 거리 구하라 그랬습니다. 여기서는 X축 위의 넓이가 존재하기 때문에 거리나 변이나 똑같습니다. 여기는 지금. 예. 넓이나 정적분이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빨간 넓이 구하라 그입니다. 그럼 이 빨간 넓이는 어떻게 구하나요? 여기 X좌표에다가 10을 대입해보면 24 빼기 16 해갖고 8 나옵니다. 그래서 이 길이가 8이라는 얘기입니다. 이 길이가 8이라는 얘기입니다. 여기 길이는 24입니다. 그러면 요 사다리꼴 넓이 S는요, 2분의 1 곱하기 윗변, 아랫변 더합니다. 24 플러스 8입니다. 그 다음에 높이 10에서 구할 수 있죠. 예. 그럼 얼마입니까? 160이 나오나요? 네. 요게 16 나누기 하면 16이니까요. 답은 그래서 160m만큼 움직였다라고. 2번 문항이다라고 체크할 수 있다라. 그 얘기야. 10초 동안 160만큼 움직입니다. 자, 30번 문제 거의 똑같고요. 자, 그 다음에 31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31번 문제는 뭐냐면 31번째입니다. 31번째 보시면 단면의 넓이가 3cm 제곱인 관이 있습니다. 그 관이 네모든 세모든 동그라미든 상관없어요. 이런 네모 관이 있다고 생각할게요. 선생님 편의상. 여기서 물이 콸콸 쏟아져요. 자, 그런데 단면의 넓이가, 선생님 지금 이 빗금친 부분이죠. 넓이가 3cm 제곱이랍니다. 그럼 한 변 길이 루트 3 하면 뭐 정사각형처럼 생각하면 단면 넓이는 3cm 제곱 나올 만하네요. 네. 이랬을 때 물이 나오는 속도가, 물의 속도입니다. 물이 흐르는 속도가 V 이퀄 ET더래요. 할 때 5초 동안, 준비 땅 해가지고 5초 동안 흐른 물의 양을 구하라. 그 얘기입니다. 자, 어떡할까요? 5초 동안 네모난 파이프가 이렇게 있다 할 때, 여기서부터 물을 흘려보낸다고 할 때 5초 동안 얼마나 가냐? 예. 5초 동안 물이 여기 있던 출발 스타트 지점이 여기까지 오더라. 그럼 그걸 얼렸다고 생각해봐. 얼렸다고 생각하면 요만큼 노란 양의 만큼 얼음이 바로 물의 양이 될 거 아니야. 그렇죠? 얼만큼 진행하는지 그 진행 거리를 구하면 돼요. 자, 그러면 V 이퀄 ET니까 거리를 구하겠습니다. V 이퀄 ET입니다. V 이퀄 ET입니다. 5초 동안입니다. 0에서 5까지입니다. 5 대입하면 10입니다. 그럼 이 빗금친 부분의 넓이라는 건 뭐냐면 25입니다. 그러면 5초 동안 얼만큼 진행하냐면 25만큼의 거리를 가요. 여기서부터 스타트했다 할 때 여기서부터 이 대각선의 교점에서 이 대각선의 교점까지 얼마의 거리냐라고 할 때 25만큼 간다 그 얘기입니다. 그럼 그걸 얼렸다라고 생각하면 물의 양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 답은 25 곱하기 단면적 곱하기 길이가 넓이입니다. 미안해요. 단면적 곱하기 길이가 부피입니다. 단면의 넓이가 3이니까 이 정사각형 3 곱하기 25 해가지고 바로 우리 답은 75다라고 부피를 구할 수 있다 그 얘기예요. 예, 거리 곱하기 시간. 예, 자, 속도 곱하기 시간. 예, 그러면 거리가 나오죠. 속도 곱하기 시간 해가지고 거리를 구할 수 있죠. 그래서 요 길이, 거리를 구한 겁니다. 단면의 넓이가 3이니까 곱하면
바로 양이 되겠죠. 자, 32번 그거 수능 시험에 나왔던 겁니다. 뒤 연습 문제도 너무 비슷한 거 있긴 합니다. 자, 32번 수능 문제 글자 하나 그건 안 바꾼 겁니다. 수능 문제. 자, 페이지 77쪽에 32번입니다. 아주 어려운 타입입니다. 고속 열차가 출발해서 3km 달리는 거리입니다. 거리. 3km 달리는 동안 자, 열차가 3km 달리는 동안 T분에서의 분이군요, 여긴요. T분에서의 속력이 VT 이퀄 4분의 3 T제곱 플러스 2분의 1T랍니다. 그리고 그 이후 속력이 일정하다 그랬습니다. 속력이 일정하다 그랬습니다. 자, 5분 동안 달린 거리 구하라 그랬어요. 그 이후 속력이 일정하다. 이거 뭡니까? 거리는 TV 그래프에서 넓이입니다. 넓이. TV 그래프 넓이. 그럼 그 넓이는 그림 그려야 되잖아. 그렇죠. 보통 그렇습니다. 자, 그림 그리지 않고선 많이 힘들 겁니다. 그럼 그림을 그리자. 근데 이게 T축이고 이게 V축인데 조심해야 될 건 뭐냐면 이게 뭐야? 3km 달리는 동안에는 T분에서의 속력이 요놈이래요. TV 그래프죠? 자, 요거 보시면 VT에다가 살짝 0 대입하면요. T0 나오고 음수 하나 나오죠? 그러니까 포물선 곡선이 뭐 이런 식으로 대충 그런 이런 식으로 생깁니다. 이게 TV 그래프예요. 이게. 이렇게 생깁니다. 그럼 언제까지? 3km 달리는 동안. 3km 달리는 동안 여기까지라고 합시다. 그럼 여기가 3이라는 넓이가 나와야 돼요. 여기가. 3 넓이 발생할 때 그때까지 동안 그 얘기야. 3 거리입니다. 거리는 넓이에요. 거리는 그림으로는 넓이로 표시됩니다. 자, 그래프에 의해 발생한 넓이가 3이 될 때까지 그렇습니다. 이 노란 부분의 넓이가 3이 될 때까지. 그때는 요 함수를 따라 속력이 커진다. 이게 V이고 T입니다. 그 다음부터는 그 이유는 속력이 일정하니까 3m 간 다음에는 그 다음부터는 등속으로 계속 유지하는 거야. 예. 이런 모습입니다. 그래가지고 5분 동안 간 넓이를 구하라. 그 얘기야. 5분 동안 간 넓이. 야, 우리 이거 어떻게 됩니까? 5분 동안 간 넓이? 그럼 여기가 타임인데 3만큼 거리를 갈 때의 타임이 얼마인지를 우리가 찾아야 됩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정적분이죠. 0부터 3까지 정적분, 넓이가 3입니다. 인테그랄 0부터 알파까지. 알파를 구해야 됩니다. 자, V는 4분의 3 T제곱 플러스 2분의 1 T입니다. 이게 속도인데 걷다가 타임을 곱하면 이게 변이가 됩니다. 0부터 알파까지. 여기서는 변이가 넓이죠. 여기서는 넓이가 변이하고 똑같습니다. 이거 계산하면 돼요. 산수맞이 해보겠습니다. 3은 원시함수 구하면 4분의 T4제곱 플러스 차수 하나 늘리고 역수 곱하기 4분의 T제곱이 됩니다. 여기가 알파가 되고 여기가 0이 돼요. 자, 계산하는 겁니다. 지금 알파 대입하면 4분의 알파 4제곱 플러스 4분의 알파 제곱 이퀄 3 나오고요. 알파 대입한 겁니다. 자, 넘어온다. 여기 3자가 빠졌나요? 차수 하나 늘리고 역수 곱하기 3 없어지네요. 맞네요. 예. 차수 하나 늘리고 역수 곱하기 맞네요. 예. 그러면 4를 3제곱이죠. 3제곱. 예. 3제곱. 예. 자, 3제곱 2제곱 맞습니다. 4를 곱해주면 알파 3제곱 알파 제곱 곱해서 넣으면 마이너스 3이 이퀄 0이야. 조립제법입니다. 1, 0, 마이너스 3입니다. 1로는 안 되죠. 2는 될까요? 1, 2, 3, 6. 예. 0이니까 안 되네요. 지금 보니까. 잠깐만요. 1, 0, 마이너스 3. 1, 0, 마이너스 3. 예. 맞죠? 지금 알파 3제곱. 아니군요. 이게 10이군요. 12. 12군요. 12군요. 12. 4를 곱해갖고 넘어야 되니까요. 예, 이제 맞습니다. 자, 2로 될까요? 1, 2, 3. 2, 3은 6. 오, 되네요. 2, 6, 12, 0 됩니다. 그래서 알파 값은 2만 되고, 여기서는 허수 나오죠? 2만 되면, 알아냈습니다. 여기가 2분째다라는 걸 알아냈어요. 2분째. 자, 그럼 5분이라는 건 여기까지죠.
5분. 5분 동안 움직인 거리 구하라 그랬으니까 전체 넓이 구하면 돼. 여기는 이미 3이라고 알고 있고 우리는 추가로 이 빨간 넓이만 더 구하면 됩니다. 밑변이 3입니다. 높이는요. 2에서의 y좌표값을 구하면 되는 거죠. 뭐 2 구했으니까. 여기다 2 대입해 봅니다. 2 대입해 봅니다. 여기다가 t 대신에 2 대입해 봅니다. 제곱하니까 3 여기 플러스 1 하니까 4 나오네요. 4. 높이가 4입니다. 그럼 3 곱하기 4니까 여기가 12 넓이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빨간 넓이가. 그럼 토탈 넓이는 12 플러스 3이니까 답은 15가 됩니다. 요거 수능에 나왔을 때 학생들 많이 틀렸습니다. 많이 틀렸어요. 상위권 학생도 그냥 우수수 나가 떨어져 버렸습니다. 자, 32번 만만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예, 풀어봤고요. 자, 그 다음 33번째 문제. 33번째 문제 한번 볼게요. 그 평가 문제는 교육정보요구사 문제인데요. 33번 문제 보면 어떤 기종의 비행기는 엔진의 힘을 몇 초 1m씩 가속시키, 이게 뭐야? 가속도가 1이라는 소리예요. 가속도가 1이다라는 표현을 그런 식으로 했습니다. 어떤 기종의 비행기는 몇 초 1씩 가속시킬 수 있다. 예, 가속도라는 얘기입니다. 가속. 예, 가속. 가속도가 1이다라는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정지 상태에서 스타트합니다. 정지 상태에서 출발할 겁니다. 정지 상태에서 출발해서 초속이 60되어야 초속이 60대 1초 동안에 60m는 가야 이륙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륙 가능하다라고 합니다. 활주로 길이는 얼마로 해야 될까라는 거예요. 활주로 길이는 얼마로 해야 되겠습니까? 라는 겁니다. 활주로 길이는 최소 이륙하려면 길이는 얼마로 해야 되겠느냐라는 겁니다. 이거 뭡니까? 우리 기억나십니까? 속도를 미분한 게 가속도라 그랬습니다. 그럼 가속도를 접분하면 속도예요. 우리는 속도를 알아야 됩니다. 그럼 가속도가 어디예요? 라는 말로부터 우리는 그러면 속도는 원시함수 1t 플러스 적분상수 찝찝. 예, 이게 속도입니다. 자, 이거 t에 대한 함수니까 선생님이 vt라고 적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줄 그 표현 조심하세요. 가속도가 1이라는 소리였습니다. 그거 좀 힘들어요. 그거 힘든 겁니다. 그게. 앞으로 이런 표현 익숙하십시오. 예, 몇 초 1씩 가속한다. 가속도가 1이다라는 말도 같습니다. 자, 근데 여기 보니까 정지 상태에서 스타트한 거죠. 그 말은 뭐냐면 t equal 0일 때 v가 0이다. 속도가 제로다 그 얘기야. 스타트하는 순간에 0으로 출발했다 그 얘기야. 오케이? 그럼 t 대신 0 대입하면 0 플러스 찝찝 3이 c가 됩니다. 그게 0이죠. 그럼 t가 얼마야? 0이네. 네. c가 다시. t 대신에 0 대입하면 v가 0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c가 얼마예요? 0이네. 여기다 집어넣으면 c 값은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지금. 예. 그래서 접분상수가 제로가 됐으니까 완벽하게 vt를 구한 겁니다. 그래프도 되게 심플한 그래프네요. 자, vt equal t라면 vt equal t 해가지고 y equal x에 해당하는 그런 도형이 돼버리는 거야. 그럼 봅시다. 활주로의 길이, 거리죠, 거리. 넓입니다, 그거는. 그래프상의 트랩의 거리입니다. 그럼 초속이 60초가 된다? 타임이 60이 된다, 그 얘기야. 타임이 60이 돼. 1초, 2초 시간 흘러갑니다. 여기가 타임입니다. 자, 가만히 있어봐. 초속 60m는 돼야지. 잠깐만요. 예, 초속이 60m. 그렇죠. 속력이 초속 60 된다. 속력이, 이런 말이 있네요. 보십시오. 속력이 초속 60 된다. 속력이 60 된다. 속력이 V인데요. 거기가 60이 된답니다. 그럼 타임도 60이 됩니다, 이거. VTT니까. 오케이? 같으니까요. 같으니까 속도나 타임이나 같습니다. 그러니까 속력이 초속 60이 된다라는 말은 타임이 60이 된다는 말하고 똑같아져 버려요. 그럼 60초 동안 움직인 거리 구하라라는 얘기가 되니까 결국 이 넓이 구하라는 얘기입니다. 66은 36에다가 반 나누니까 1800이 되네요. 오케이? 예, 넓이가요. 넓이 구하라. 좀 독특하네요. 속력값이 나오네요. 시간이 난 제시된 줄 알았는데 시간이 제시된 게 아니라 속력이 나와 있습니다. 속력이. 여기서는 속력이나 속도나 똑같아요. 여기 보니까 일방운동이니까. 예. 자, 이렇게 해서 1800.
1800이다라고 답을 말할 수 있다라는 그 얘기예요. 이렇게 해서 30번째, 아니 33번째 거리에 대한 문제 살펴봤고, 뒤에 있는 연습 문제들은 거의 똑같은 타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습 문제 풀어보시고 우리 인강 친구들은 이번 강의는 이 시간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고생했어요.